방출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업 세계와 직업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청소년 교육과 전영욱 교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서 강의하다가 또 앉아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처음이네요. 약간 좀 낯설긴 한데 어쨌든 출석 대체 과제물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과목 직업 세계와 직업 정보는 출석 수업 과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서 다양한 사례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되는 수업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석 수업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 수업 대신에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큰데 그래도 국가적인 그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아쉬운 마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통해서 이 수업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생활이라든지 생각을 좀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기간 다 아시죠? 네, 공지로 다 나갔는데 이 기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업 세계와 직업 정보 과제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과제물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래 두 가지 세부 과제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여기서 모두가 중요하죠. 모두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세부 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세부 과제 1이 우리 멀티미디어 강의 1강, 즉 인간의 삶과 일, 2강 직업의 의미와 분류, 그리고 3강 직업 정보 탐색 및 활용, 이것을 각각 요약을 하고 그리고 각 강의 내용별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작성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강의를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는 이와 연결해서 이렇게 쓰셔야겠죠. 1, 2, 3강 학습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 아니면 스터디원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제시하고 그것만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함께 작성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 2, 3강 각각 하나씩 작성하나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실 것 같은데 각각 하나가 아니라 1, 2, 3강 전체 내용 가운데 한 개를 선정해서 작성합니다. 물론 각각별로 3개를 작성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 정도만 작성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왜 이걸 토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제가 작성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꼼꼼히 들어야겠죠? 강의를 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지금 정도 되면 8강, 9강, 10강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1, 2, 3강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말고사 칠 때 어떤가요,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강 인간의 삶과 일.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네, 2강 직업의 의미와 분류. 기억나시죠? 네, 3강 직업 정보 탐색 및 활용. 이렇게 3강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강의 마지막에 학습 정리를 이렇게 항상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학습 정리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즉 학습 내용에 대해서 큰 목차 정도 아니면 큰 줄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 더하기 수업에 다뤘던 내용, 즉 PDF 파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표준율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간혹 표준율이 너무 높게 되면 0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학습 정리를 참고하시되
그걸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랄지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강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함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학습 정리 기억나시죠? 1강의 학습 정리죠. 그리고 2강의 학습 정리, 3강의 학습 정리. 이걸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되고 큰 줄기는 이대로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그대로 옮기시면 표절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부과제 2번을 보면 토론 혹은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서 그 이유를 함께 적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내용, 1, 2, 3강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회 현상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본인의 견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고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다. 도의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키워드가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키워드를 좀 더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인터넷에 그 주제어를 이렇게 검색해서 관련된 현상이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살펴보서 정리해서 함께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토의라든지 이런 토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좋겠는데 하면 재밌겠는데 하면 어떤 점에서 재밌겠니? 하고 물어보면 그 재밌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점을 이렇게 만약에 말해준다면 그걸 그대로 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형태, 이런 형태도 좋습니다. 그 어떤 형태도 좋고 또 제가 수업 시간 때 이렇게 다뤘던 여러 가지 주제들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입할 때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1강에서는 우리 머리카락이 엽록체라면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즉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던진 그 배경을 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요즘 기본소득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본소득제라는 게 사회적으로 그런 부를 나누는 하나의 방안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은 내가 살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직업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다든지 토의를 하면 정말 좋은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말고 다른 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2강에서 했죠. 2강에서 제가 삐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과연 이 직업 분류라는 거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청소년들은 40-50개 정도의 직업을 안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아는데 우리가 기존의 직업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0,000개 이상의 직업이 있는데 과연 그 직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 청소년 교육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그 직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토의,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3번째 강의에서 퍼즐이랑 미스테리의 그 차이점, 그리고 직업 정보는 점점 퍼즐적인 요소에서 미스테리적인 요소로 가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정보가 정말 괜찮은 정보인지 알아채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장선상에서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양산업, 유망산업이 정말 사양산업인지 유망산업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 그런 것도 토의라든지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응용해서 찾아서 과제를 작성하셔도 사실 무방한데 혹시나 서로 중복이 되어서 표절이 되어서 점수를 많이 못 받게 될까 봐 사실 그게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하셔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성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데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함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편집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편집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편집 양식을 어디서 다운받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 양식 속에는 글자 포인트, 글자 크기가 1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변경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더 부각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재밌는 게 있다면 진하게라든지 밑줄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더 부각시켜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표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표지는 만들지 않고 그 양식 그대로 과제 제목, 학번 이름, 내용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작성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 작성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작성하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또 이 글쓰기 습관 자체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또 임의적으로 또 나누지 않는 게 더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즉 나누지 않아도 뭐 어떤 그 안 나눴다고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A4 기준으로 한 3장 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2장을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점이 되겠죠. 그러면 4장을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4장까지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5장 넘어가면 그 또한 감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쭉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여러분의 언어로 축약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글쓰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4 기준으로 3장 정도 작성하시고 3매 작성하시고 4매까지는 3매와 동일하게 제가 보고 그보다 작게 작성한다든지 많게 작성할 경우에는 감점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술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 문서를 보면 개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즉 개조식은 앞에 점이 찍혀가지고 뭐뭐 했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이 글 자체가 개조식이 되겠습니다. 개조식 이게 말고 줄글로 여러분이 언어로서 쭉 뭐뭐 했다, 하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다로 끝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음표로 끝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엄격하게 지킬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표절을 했을 경우는 0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표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0점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0점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 이렇게 다 걸러지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 이렇게 표절이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표절은 하지 마시고 표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1학기 과제물 시험 중간 시행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과제물 시행 공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행 공고를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쭉 밑에 이렇게 문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네, 3번째 서식 1을 보시면 온라인 과제물 제출용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네, 한글 파일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자 포인트가 11로 되어 있고 이게 서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과목명, 직업 세계와 직업 정보 적으시고 여러분 학번, 성명, 연락처 적으셔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과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적으실 필요가 없고 과제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홈페이지 가는데 없던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없던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네, 팝업 오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닫혀 있으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들어가서 그 문서를 양식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다른 문의사항은 우리 게시판 있죠, 그렇죠? 네, 과목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가급적 빨리 이렇게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조금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재난이죠, 그렇죠? 극복한 그 뒤에 우리가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길이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렇게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기가 많이 남았죠, 그렇죠? 한 학기 동안 직업세계와 직업정보를 비롯해서 여러 과목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건강하시고 기쁜 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본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